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마린 요약 강의,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오늘은 레이아웃 중에 프레임 레이아웃과 컨텐츠 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레임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프레임 레이아웃은 말 그대로 프레임이 하나씩 위로 쌓아 올린 그런 레이아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 어떤 그 뷰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이게 프레임 뷰다. 그러면 이제 프레임 뷰가 위에 하나 있으면 요 위에 어떠한 다른 프레임이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걸 덮어가지고 이 밑에 있는 게 안 보이게 되고 이 위에 있는 것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하나의 프레임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번에는 위쪽에 있는 게 보이고 아래쪽에 안 보이는 이런 거를 우리가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프레임 레이아웃을 이렇게 쌓으면 수직으로 위로 이렇게 쌓으면 맨 위에 있는 것만 보이고 그다음 맨 밑에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안 보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스크롤 레이아웃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택 레이아웃 그런 거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수직으로 다 쌓아서 다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레임 레이아웃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를 시작을 하겠고요. 타이젠 폼즈. 자,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메인 페이지가 있는데 메인 페이지 말고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프레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페이지 선택하면 되겠고요. 자, app.자물.cs에서 바꿔줘야 되겠죠. 됐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요거를 좀 지우고 기존에 있던 건 좀 지우고 여기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임을 사용할 때는 프레임 클래스를 이용하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할까요? 네. 프레임을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고 이 안에다가 어떠한 내용물을 만들어 주면 되겠는데요. 내용물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스택 레이아웃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를 호리전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난 시간에 잠깐 다뤘던 레이블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에서 뭐 홍길DONG 이렇게 할까요? 네. 저는 속성 중에 레이블 속성 중에 패딩이라는 속성도 있어요. 그래서 패딩을 1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있고요. 스택 레이아웃이 호리존탈이 옆으로 이 레이블 3개를 만들었는데요. 이 레이블 3개가 옆으로 쭉 나열되는 모습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레이블에는 그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주겠고요. 패딩 마찬가지로 주겠고요. 세 번째는 메일 주소를 입력해 볼까요? abc 골뱅이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걸 1번이라고 해볼게요. 01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이 하나를 갖다가 제가 또 하나 카피를 해서 밑으로 또 올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먼저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차이점을 보셔야 되니까 요거를 컨트롤 F5를 이용해서 타겟에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 나타났죠. 홍길동 01, 그 다음에 010-1234-5678 abc@gmail.com이었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레이블 3개가 스택 레이아웃이 호리존털 가로이기 때문에 가로로 배치된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바깥쪽을 프레임으로 감쌌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걸 하나 제가 카피를 해서 얘를 2번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인스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01번 위에 02번 지금 겹쳐진 겁니다. 그리고 01번은 날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프레임 레이아웃은 이렇게 떤 내용물을 이렇게 계속 쌓아요. 쌓는데 쌓으면 가장 끝에 최종적으로 나타나 있는 최종적으로 명시된 것만 화면에 출력이 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자, 근데 만약에 나는 이걸 갖다가 다 사라지지 않고 다 보이게 하고 싶어요.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서 그러면 이거는 뭔가를 쌓는다 하면 그 제일 만만한 녀석이 스택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스택 레이아웃을 한번 감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감싸면 쭉 감싸질 거고 그 이제 쭉 다 나올 거고요. 그래서 3번을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오늘 이렇게 0123 이제는 프레임이 겹치지 않고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 내용물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스크롤 뷰 있었죠. 스크롤 뷰로 다시 한번 감싸면 되겠습니다. 스크롤 뷰를 이용해서 이렇게 감싸면 되겠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 프레임 레이아웃 중에 그 프레임 레이아웃의 프로퍼티 옵션 중에 패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안에서 패딩 값을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헤즈 섀도우라는 것도 있어요. 헤즈 섀도우는 뭐냐면 여기 보면 요 밑에 약간의 그림자가 있죠. 섀도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되기 쉽게 그래서 true로 이렇게 주면 패딩이 5가 들어가고 다음에 섀도우까지 들어간 UI를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되는 동안 요 풀강의를 제가 지금 URL을 찾고 있는데요. 어, 어떻게 검색하면 잘 나오던데 모르겠네요. 해외 이런 강좌들도 많이 있고요. 엄청 많네요. 자만인 품즈 강좌
에이, 그냥 G캠에 들어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마린 이렇게 검사하면 될까요? 여기 있네요.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목차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네요. UI 컴포넌트 레이어 스택 레이어 랍솔트로 7강 라이프 사이클 여기인 것 같아요. 들 네, 한번 그죠. 실행을 시켜서 컨텐츠 뷰하고 컨텐츠 뷰 프레임 스크롤 뷰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풀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G캠에 들어가면 다 강의가 전체 강의가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6강이죠. 6강에 올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림자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 패딩 값도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혹시나 요게 요 화면 끝이잖아요. 여기 페이지 끝이잖아요. 페이지 끝에도 너무 이렇게 딱 그 바닥에 돼 있으면 좀 UI가 안 좋아 보이죠. 이럴 때는 요게 이제 페이지 컨텐츠 페이지니까 페이지에다가 옵션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딩을 한 뭐 과하게 한 20 정도 줘볼까요? 그러면 조금 공간이 확보되면서 좀 보기 좋게 되겠죠. 괜히 했네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네요. 자, 그래서 20 정도 확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프레임 레이아웃은 계속 위로 쌓아놨는데 겹치기죠. 겹쳐서 쌓아놨는데 가장 위에 가만 보인다. 근데 가장 위에 가만 보이지 않고 다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럼 스택 레이아웃으로 다시 한번 감싸던가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컨텐츠 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컨텐츠 뷰는 사용자가 직접 만든 커스텀 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레이아웃이나 레이블 같은 그런 뷰들은 자만의 폼즈에서 제공을 해주는 뷰입니다. 그런 뷰 말고 그런 기본적인 뷰들을 조합을 해서 내가 새로운 뷰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컨텐츠 뷰입니다. 그래서 컨텐츠 뷰를 만드는 방법은 일단 내가 알고 있는 뷰나 레이아웃 클래스를 이용해서 컨텐츠 뷰 템플릿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포맷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템플릿을 넣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데이터를 또 만듭니다. 데이터도 따로 넣고 그래서 이 두 개가 플러스 돼서 내가 원하는 하나의 컨텐츠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 처음에 내가 간단한 앱을 만들다 그러면 굳이 컨텐츠 뷰까지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근데 나는 나만의 특이한 어떤 UI를 예쁘게 좀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컨텐츠 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뷰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요 그 포맷을 하나 만들게요. 어떤 모양의 뷰인지 하나의 뭐 템플릿 같은 포맷 같은 그런 레이아웃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옵션이 들어가는 그 CS 파일에서 프로퍼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프로퍼티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를 넣어서 화면에 뿌려주는 그런 것들 한번 순서적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일단 포맷을 먼저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추가
새 항목 하는데요. 자, 지금 우리는 컨텐츠 페이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컨텐츠 뷰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컨텐츠 보기. 이게 한국말로 보기라고 좀 되는데 이게 뷰입니다. 뷰. 그죠? 컨텐츠 뷰. 그래서 컨텐츠 뷰를 만들어 주면 되겠고요. 컨텐츠 뷰를 만들 때 뭐 나만의 새로운 뷰니까 뭐 이름을 저는 간단하게 그냥 my 컨텐츠 뷰라고 할까요? 뭐 뷰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컨텐츠 뷰를 만들어 주겠고요. 여기다가 이제 컨텐츠 뷰에다가 간단하게 제가 떤 뷰의 포맷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택 레이아웃인데요. 스택 레이아웃의 오리전털 오리엔테이션을 호리전털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좀 구분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노란색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00 이렇게. 자, 레이블이 있는데요. 레이블의 옵션 중에 자, 엑스템 네임이라는 게 있어요. 네임 뭐냐면 이 레이블을 다른 데다 참조해서 쓸 때 이 녀석을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부를 때 사용하는 네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뭐 이렇게 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아이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텍스트는 뭐 박찬호 선수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패딩이라는 옵션도 있고요. 패딩 옵션 한 70 정도 줘보겠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백그라운드 컬러는 뭐 빨간색으로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폰트 사이즈라는 옵션도 있어요. 폰트 사이즈는 좀 크게 20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레이블 하나를 했고요. 그 다음에 2개, 3개, 4개 정도 레이블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서기 엉망이죠? 그냥 갈게요. 전공은 메이저. 그래서 뭐 야구 선수죠. 베이스볼이라고 하겠고요. 그다음에 국가. 그다음에 뭐 해볼까요? 젠더. 메일 맞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해서 트루스 엑스 엉망이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뭐라고 할까요? 에이지 나이 몇 살인지 모르는데요. 대충 한 할게요. 네,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포맷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영 보기 싫네요. 됐습니다. 자, 이런 포맷을 하나 만들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포맷을 이용해서 나는 새로운 뷰를 하나 계속해서 생성해서 만들 거예요. 그러면 My Content View CS 파일에다가 이제 프로퍼티를 하나씩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My Content View가 생성될 때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에서 여기에 있는 뷰에 있는 얘네들을 다 생성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외부에서 얘를 쓸 때 이런 부분에 레이블에 이런 값들을 수정할 수 있게 그래서 프로퍼티를 하나씩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아까 우리 p 네임 있었죠? 여기 보시면 옆으로 좀 볼까요? 요 p 메이저, 네이션 이거가 있죠. 요걸 이제 호출을 합니다. 요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네임을 정해준 거고요. 여기에 이제 텍스트에서 텍스트는 아이고, 다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name만 있는 게 아니라 p 메이저, 네이션, 젠더, 에이지
되겠죠. 예. 다 깨끗이 하면 여기에 내용이 있지만 이제 내용이 다 깨끗이 지워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public string name 프로퍼티를 하나씩 이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퍼티는 get하고 set이 있겠죠. 그래서 get set 만들어 주면 되겠고요. 자, get에서는 먼저 return 해서 pname text 그대로 리턴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et은 어떻게 pname text 해서 들어오는 밸류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name에 대한 프로퍼티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몇 개인가요? 너무 많이 했네요. 5개 메이저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이저 있었죠. 그래서 name 말고 메이저 p 메이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나요? 네이션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젠더 됐고요. 그 다음에 에이지인가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뭐죠? 프로퍼티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로퍼티를 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내가 사용할 뷰를 하나 이제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내 나만의 이제 뷰는 다 만들어 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어떻게 어떠한 페이지를 만드는데 내가 만든 뷰를 이제 사용하겠다. 추가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페이지 여기다가 컨텐츠 뷰 ex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만들면 되는데요. 요거를 조금 지울게요. 네, 지우고 기존의 자마린 폼즈에서 사용하는 그 뭐죠? 뷰들은 그냥 바로 우리가 여기서 뭐 레이블이면 레이블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택 레이아웃이면 스택 레이아웃 이렇게 쓰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든 마이 컨텐츠 뷰라는 거는 자만이 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죠. 그래서 얘를 좀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네임스페이스를 아니 저그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xmlns 로컬에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여기 프로젝트죠. 렉03 프로젝트 여기죠. 예. 여기에 있는 걸 안 쓰겠다. 그래서 요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여기에다가 좀 그러니까 패딩도 한 20 정도 주고 시작할까요? 예.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야지 이제 내가 사용하는 뷰를 쓸 수가 있겠고요. 한번 우리 배웠던 스크롤 뷰를 이용해서 한번 뷰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 레이아웃 백그라운드만 좀 지정을 해볼게요. 파란색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쓰는데 내가 사용하는 마이 컨텐츠 뷰였잖아요. 그래서 마이 컨텐츠 뷰 이렇게 쓰는데 마이 컨텐츠 뷰를 쓰면 어디 로컬에 있다고 이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를 사용을 하게 되겠다고 나오겠고요. 여기에 옵션은 프로퍼티를 우리가 많이 만들어 놨었죠. 네임과 메이저와 네이션 뭐 이런 거 많이 만들어 놨죠. 이제 우리가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네임은 뭐 박찬호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냐면 메이저 베이스볼 그 다음에 네이션은 KURA 다음에 뭐 있었죠? 젠더 있었죠. 젠더는 메일 에이지는 뭐 45.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할게요. 박찬호 1, 2, 3, 4, 5, 6. 나이만 좀 다르게 할까요? 6, 7, 8, 50. 뭐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내가 만든 뷰 있죠? 내가 만든 뷰가 어떤 모양,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면 스택 레이아웃인데 옆으로 쌓여요. 그래서 옆으로 레이블이 하나씩 5개가 옆으로 쭉 나열된 모습. 그런 뷰를 나는 컨텐츠 페이지, 이 페이지에서 여기서 이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 컨텐츠 뷰 이거로 바꾸고 컨트롤 F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UI 만드는 게 이게 좀 간혹가다 이렇게 그 렌더링이 다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좀 기다리면 렌더링이 다 됩니다.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응용 프로그램 만들면서 그 UI를 만드는 부분이 조금 개발자들한테는 좀 귀찮은 작업이기도 하고 약간 디자인 영역 같기도 하고요. 그죠?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것만 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쓰는 게 이제 스택 레이아웃, 그다음에 뭐 레이블 이런 건 종종 쓰고요. 앞으로 제가 몇 가지 뷰를 더 보여드릴 텐데 그런 뷰들 중에 자기 입맛에 맞춰서 그때그때 뭐 좀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자가 UI를 너무 이쁘게 만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예, 렌더링이 다 됐습니다. 왜 렌더링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안 되는지는 뭐 메모리 문제겠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기다리시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요런 하나의 내가 만든 커스텀 뷰, 컨텐츠 뷰를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여러 그 전체적인 뷰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프레임 레이아웃과 그 다음에 컨텐츠 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